휴대폰 번호는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10년 전 당신이 저장해둔 연락처 속 사람들은 아마도 절친한 친구였거나 동료, 가족 혹은 우연히 옷깃을 스친 인연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연락처를 다시 훑어보다 보면 어떤 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어떤 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어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는 가장 익숙했던 목소리조차 이제는 온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만약 당신이 10년 동안 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당신은 몇 가지 현실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더 냉혹한 것은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고 모임도 없으며 사교 활동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당신 인생의 또 다른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년 이상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어떤 부류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5년 동안 번호를 바꾸지 않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는 결론이었죠. 그 이유는 남에게 빚진 마음이 없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사람도 아니며 번거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충실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옛 추억을 그리워하며 오랜 친구가 자신을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번호를 바꾸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신뢰도가 2배는 더 높지 않을까요? 하지만 번호를 바꾸지 않는 동안 당신은 타인의 삶과 당신을 둘러싼 관계에 민낯을 목격하게 됩니다. 진실은 당신의 상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월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첫째, 꾸준히 연락하며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의 휴대폰에는 수백, 수천 개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학창시절 동창, 사회초년생 시절의 동료, 우연히 만난 지인, 어릴 적 소꿉친구,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덤바의 수둔발스 넘버라는 법칙에 따르면 한 사람이 진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원은 약 150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친밀하게 지내며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150명은커녕 훨씬 적습니다.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연락하는 사람은 대부분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혹은 업무상 연락해야 하는 직장 동료뿐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주요 소통수단이 된 이후로 전화통화로 안부를 묻는 일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가족인 저희 집안에서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소통은 오직 전화통화로만 이루어지죠. 형제 자매끼리 급한 일이 생기면 전화를 겁니다. 시골 벽지처럼 신호가 잘 터지지 않는 곳에 가면 가끔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헤어질 때 언제 밥 한번 먹자, 연락할게라고 하는 말은 그저 인사치레일 뿐,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둘째, 많은 사람이 이미 번호를 바꿨지만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제 문득 관공서에 근무하는 지인이 떠올라 서류 처리에 도움을 청해볼까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라는 안내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제야 그가 번호를 바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수소문 끝에 겨우 바뀐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를 걸었더니 상대방은 아, 당신이군요 라고 몸이 건조하게 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번호를 바꾸면서 제 연락처는 그대로 저장해 두었던 겁니다. 사람 관계라는 게 참 묘하게도 일방적인 관계로 변해버린 것이죠. 당신이 번호를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 번호 변경은 옷이나 신발을 바꿔 신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다만 당신에게 굳이 알리지 않을 뿐이죠. 인간관계의 깊이는 번호가 바뀌는 그 순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셋째,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 연락하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기대감을 안고 전화를 걸어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옛 추억을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누구세요?
라는 세 글자가 들려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한참을 설명해도 상대방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서 만났었죠? 라고 되묻는다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입니다. 단순히 안부만 묻는 정도라면 상대방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달라거나 청첩장을 보내려 한다면 냉대를 받기 십상입니다. 상대방은 애초에 당신과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연락을 취한 직후 어쩌면 차단당할지도 모릅니다. 예비 인맥으로조차 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넷째, 연락하고 싶지만 닿지 않는 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하나의 번호를 고집할까요? 단순히 그 번호가 좋아서만은 아닐 겁니다. 어떤 사건, 어떤 감정 때문에 연락처를 지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박 씨는 번호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공장 생활을 할 때 돈을 빌려준 몇몇 동료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을 떠나오면서 동료들이 먼저 연락해 돈을 갚기를 기다렸지만 야속하게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마음에는 희미한 상처만 남았습니다. 돈 문제뿐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번호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언젠가는 그 사람과 다시 닿아 감정의 벽을 허물고 함께할 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지역신문에 이런 사연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1998년 19살의 김은영 씨는 서울의 한 호텔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이미경이라는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젊고 순수하며 꿈 많던 시절이었죠. 훗날 김은영 씨는 결혼을 했고 휴대폰이 고장나면서 친구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2021년이 되어서야 그녀는 백방으로 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설령 모든 것이 변했다 해도 마음의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죠. 많은 만남이 꼭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거나 결과를 맺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은 일종의 텔레파시를 보내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휴대폰 속 인맥은 결국 휴대폰에 돌려주고 홀로 서기를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락처는 그저 휴대폰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무력해져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 할 때 실패할 확률은 더 높습니다. 산속에 부자가 살면 먼 친척도 찾아오지만 번화가에 가난뱅이가 살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라는 옛말은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유효합니다. 만약 어느 날 당신이 유명 인사가 되거나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면 죽어있던 수많은 연락처가 부활할 것입니다. 번호를 바꿨던 사람들조차 당신을 찾아와 나는 내 번호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겠지요. 물론 당신은 이미 그런 사교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에 누군가 당신을 기억해 준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시끌벅적한 모임을 더는 좋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고독을 즐기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휴대폰의 기능은 날로 강력해지고 용량은 커져가지만 당신은 오히려 비사교적 모드를 켜게 됩니다. 번호를 바꾸지 않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려서가 아니라 그저 이 번호가 익숙해서 혹은 마음에 품은 무언가가 있어서일 뿐입니다. 번호를 10년 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연락이란 단순히 통화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느 작가가 말했듯 세상의 미세한 아름다움은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요동치게 하지만 풍파를 겪은 사람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번호를 바꾸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를 조금 더 눈여겨봐 주십시오. 비록 그 정칭은 옅어졌을지 몰라도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60을 넘겨 전화도 모임도 사교 활동도 없는 시기를 맞이했다면 그것은 다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명절이나 연휴에도 전화가 울리지 않고 동창회나 모임이 까마득한 과거가 되었을 때 사교 활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됩니다. 이는 당신이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1. 타인과 연락하지 않고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식적인 연극이 싫어서입니다. 요즘의 전화나 모임은 다분히 목적 지향적입니다. 추억팔이는 명분일 뿐 사교는 연기력이 좌우합니다. 모두가 연기를 하고 있죠. 휩쓸리기도 싫고 가면을 쓰고 가식적인 말을 내뱉기도 싫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 휴대폰은 장식품이나 다름없어요.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생활이 단조롭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단조로운 삶은 없어요. 빈곤한 마음이 있을 뿐이죠. 혼자만의 시간을 사랑하게 된 후로 삶은 훨씬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어울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부하거나 비위를 맞추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남다른 성숙함입니다. 이 이용 가치가 없을 때 겪을 박탈감을 피하고 남의 장기판에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판을 짜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리 발이 넓고 동분서주해봤자 서로 속고 속이거나 암투를 벌이는 일뿐이라면 진심은 사치품이 됩니다. 이용 가치가 사라지는 날, 권세가 무너지면 아첨하던 무리도 흩어진다. 수도후손 쌓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가져본 적이 없으면 잃을 고통도 없다는 말처럼 남에게 이용당하기 싫고 이용당한 뒤 버려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둥글둥글한 처세술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각을 세울 땐 세우고 날카로울 땐 날카로워야 합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가꾸어 나가면 아무도 찾지 않아도 그 고요함 속에서 즐거움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나를 잃어버릴 일도 내 감정을 소홀히 할 일도 없습니다. 3. 마음을 은둔시키고 정신적인 무릉도원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남의 집에 드나들거나 전화를 걸고 모임을 갖는 건 삶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밖에서 인간관계에 시달리지 않으면 인사치레나 거치레가 줄어듭니다. 집 안에서도 손님 맞이의 번거로움이 사라지니 혼자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으며 아침부터 밤까지 유유자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산책하거나 훌쩍 여행을 떠납니다. 사교는 없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나 자신을 아껴줍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는 신경 쓰지 않아요. 라는 댓글처럼 말이죠. 휴대폰 주소록에 저장된 사람들은 결국 서서히 사라집니다. 한때는 친밀했던 관계도 시간이 흐르며 낯설어지고 번호는 그대로일지라도 사람은 더 이상 연락되지 않거나 이미 멀리 떠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 이르러 전화도 모임도 사라지는 것. 이것은 당신의 세상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각성일지도 모릅니다. 고독은 수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잊혀짐의 상징이라 말하지만 누군가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웁니다. 타인의 안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꾸려가는 법을 말이죠. 78세 이백안 리보안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의 휴대폰 번호는 10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주소록의 이름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기다리던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지만 그는 마침내 기다림을 내려놓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백안 할아버지의 휴대폰은 10여 년을 쓴 낡은 물건입니다. 칠이 벗겨진 케이스와 흠집난 화면. 하지만 그는 끝내 휴대폰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번호를 바꾸면 누군가가 영영 자신을 찾지 못할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쥐고 습관적으로 버튼을 문지릅니다. 주소록에는 20, 30개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옛 이웃, 김씨, 심지어 카센터 박 사장 같은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연락이 끊긴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요. 명절이나 생일이 되면 그는 주소록을 뒤적이며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번호가 불통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그는 용기를 내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던 박 씨였습니다. 신호가 한참을 가고 나서야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나 이백안이네. 예전에 무역회사에서 같이 일했잖아.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제야 대답했습니다. 아, 이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억지로 기억을 끄집어낸 듯한 딱딱한 말투였습니다. 몇 마디 형식적인 안부가 오간 뒤 통화는 서둘러 끝났습니다. 다음에 보자거나 계속 연락하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라는 간단한 인사만 남았을 뿐이죠. 이백안 할아버지는 익숙한 번호가 적힌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자신을 잊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그는 주소록을 넘기며 무작위로 몇 군데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없는 번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세 번째는 신호가 두 번 울리자마자 끊겨버렸습니다. 순간 전례 없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가장 친숙했던 이들의 번호가 이제는 차가운 기계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번호를 바꾸지 않는 것이 남들이 언제든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남들은 번호를 바꾸면서 그가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할 생각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탁자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10여 년간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던 다리였지만 이제 다리 건너편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온 밤바람이 눅눅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수십 년 전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안부를 물어왔고 회사에 다닐 땐 거래처 번호로 가득 차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언젠가 휴대폰이 이토록 조용해질 날이 올 줄은. 다음 날 아침 이백안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장에서 채소와 생선을 조금 사고 오후에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해질녘엔 공원을 산책하는 단순하고 규칙적인 일과였습니다. 지루하진 않았지만 가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옛 이웃인 최영감이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사를 건네려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은 그를 힐끔 쳐다보고는 못 본 척 딴청을 피우며 옆 사람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백안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딱히 서운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 관계란 원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이니까요. 다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전엔 골목 어귀에서 이 형님 하고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인사조차 피하다니 그는 알 수 없는 상실감을 애써 억누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몇 가지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평생 연락하며 지낼 사람은 거의 없다. 젊은 시절엔 친구가 많았고 수첩엔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들은 침묵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처럼 번호를 지키는 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친구를 찾은 그들에게 과거의 우정은 유효기간, 지난 차표처럼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시간은 사람을 현실적으로 만든다. 한 번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놀라던 친구도 그저 안부나 묻자는 말에 태도가 차가워졌습니다. 아,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네.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는 말투에 그는 적당히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은 날엔 우정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결국 많은 관계가 세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셋째, 오랜만의 연락은 실망을 줄 수 있다. 며칠 전 그는 연락 안 한 지 꽤 된 친구의 번호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세요? 의아해하는 목소리에 그는 나 이백안이네. 우리 예전에 라고 말을 꺼냈지만 상대방은 말을 끊으며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가 머뭇거리는 사이 상대방은 그럼 이만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 끊어진 신호음 소리에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 앉아 도시의 불빛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추억 속에만 묻어두어야 한다는 것을요. 억지로 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날이 가도 휴대폰은 돌덩이처럼 조용했습니다. 이백안 할아버지는 전화벨을 기다리지 않는 것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명절이 되거나 옛 친구가 살던 도시 이름이 뉴스에 나올 때 혹은 빛바랜 흑백 사진을 발견할 때면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주소록을 봅니다. 얼마 전 그는 젊은 시절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친구 박정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신호가 갔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급히 외쳤습니다. 여보게 정호야. 참 오랜만이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낯선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는 당황해서 잠시 말을 잃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정호를 찾는데요. 혹시 거기 없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친구분이신가 봐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공기가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화기만 꽉 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어르신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휴대폰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르신 번호도 그대로 저장되어 있네요. 그 말에 이백안 할아버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려줘서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주황빛 노을이 비스듬히 들어와 방안을 따스하게 하지만 말할 수 없이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주소록을 몇 번이나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차마 지우지 못한 번호들, 지우면 그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질 것 같아 붙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세상에 없고 누군가는 멀리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만이 고집스레 10여 년 전의 번호를 지키며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다는 것을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순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고 그저 차를 한 잔 오련해 베란다에서 밤이 깊어가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연락은 닿지 않아도 마음속에 서로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은 다시 흘러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소록을 뒤적이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남아있다고 해서 인연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주소록의 이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이니까요. 어느 날 오후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거리를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이라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백안 어르신 되시죠? 저는 정호 아들 민우입니다. 그 이름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젊은 청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옛날 휴대폰에서 어르신 번호를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어르신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젊었을 때 참 잘해주셨다고요. 이백안 할아버지는 가슴이 찡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친구라는 건 연락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 한마디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시간 되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려도 될까요? 그는 목이 메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제든 오게나. 따뜻한 차 한 잔 내주겠네. 전화를 끊고 그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가라앉으며 따스한 여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다시는 연결되지 않을 번호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지웠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이름은 남겨두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자신의 삶에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인생의 인연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진정한 친구는 연락이 끊겨도 마음속에 서로의 자리를 비워둔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정말로 민우 군이 찾아왔습니다. 이백안 할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예의 바르게 웃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매에서 젊은 시절 정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거 저희 어머니가 챙겨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생전에 한라봉을 제일 좋아하셨잖아요. 이백안 할아버지는 과일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그랬지. 한라봉은 껍질이 두껍고 울퉁불퉁해야 과육이 알차다고 늘 말했었지. 민우 군이 웃으며 맞장 굳혔습니다. 맞아요. 아버지한테 껍질 까는 법도 배웠는걸요. 거실에 마주 앉아 이백안 할아버지가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민우 군은 찻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네요. 어르신이 우려낸 차맛이 일품이라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찻잔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 퇴근길에 정호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인생과 가족, 그리고 노후에 대해 이야기하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노후라는 게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만 남는 풍경일 줄은. 하지만 지금 친구의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차를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전승이자 뒤늦게 도착한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손님을 배웅하고 다시 베란다에 앉은 이백안 할아버지는 노후를 바라보며 더 이상 쓸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연락 없는 친구들에 집착하고 잊혀짐에 슬퍼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떠났고 어떤 이들은 멀어졌지만 한때 진심으로 서로를 대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대가 아닌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번호를 지우기도 하고 남기기도 했지만 이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소중히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휴대폰도 번호도 그대로였지만 그는 더 이상 벨소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홀로 평온하게 남은 생을 보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방해를 덜어내면 혼자서도 마음 가는 대로 만족하며 사는 삶을 꾸리기 쉬워집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두어야 비로소 삶이 제 자리를 찾습니다. 인생은 늘 떴다 가라앉기를 반복하고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담담해질 수는 있습니다. 세상 일은 덧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다가올 날들을
믿으며 살아갑니다.